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일쌤과 완성국어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최초 공개 조일쌤네 집, 여기 조일쌤네 집이고, 사실 공개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수업 촬영할 시간도 장소도 좀 요새 없습니다. 여러분들 줌 수업하니까 교실에 선생님들이 수업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돼서 선생님이 수업 찍을 장소도 없고 시간도 좀 모자라고 해서 부득이 집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도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줌으로 하면서 실시간 수업 어렵겠지만 선생님들의 마음도 기억해 주시면서 중간고사, 첫 중간고사 화이팅! 화이팅 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좀 잘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어느 단원 할 거냐면요, 시험 범위 단원입니다. 시험 범위는 3단원의 1까지인데, 그러니까 시험 범위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해드려야겠네요.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이따 그 주무에서도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표현의 빛깔 대단원 1 나오고, 읽고 쓰는 즐거움 대단원 2에 소단원 1, 여기 우지 선생님 수업하신 거 여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단원 생각과 감정을 나누다 소단원 1까지가, 그러니까 대단원 2에서는 요 2번이 안 나오는 거고, 빼고 3단원 대단원 3의 1 한글창제의 우수성까지가 시험범위입니다. 이따가 실시간 수업에서 다시 한번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되고 이제 시험범위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선생님은 요 단원들을 좋아하는데요, 선생님 문법을 좀 좋아해요. 국어 중에서도 옛말의 규칙성이나 말의 규칙성이나 규칙성을 발견하거나 또 탐구하는 것들을 상당히 좋아해서 문법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즐거움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한글날 관련해서 시험을 내줬잖아요. 그 문제 내줬던 것들 맞췄던 거는 줌을 통해서, 줌 실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 개별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점수 잘 본 친구들에게는 상품이 있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116페이지 한글 창제의 원리와 우수성이라는 단원입니다. 한글은 참 위대한 문자입니다. 자음과 모음, 몇 가지 되지 않는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서 거의 대부분의 소리를 다 표현할 수 있는데, 심지어 우리말이 아닌 외국어까지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지난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이었거든요. 그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외국어가 보이나? 네. 자, 한번 교과서 같이 보면서, 선생님은 이제 노트북으로 볼 거고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문자를 왜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물고기를 많이 잡았군. 물고기를 잘 잡는 방법을 기록해두면 좋을 텐데. 기록을 위한, 또 기억의 전수, 문화의 전수, 지혜의 전수를 위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나 지식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우리 문자는, 우리 고유의 문자가 조선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죠. 세종 이전에는 우리의 고유 문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뭘 썼죠? 한문을 사용했죠. 주로 한문을 사용했고, 통일신라 시대에는 향찰이라는 것이 있어요. 향찰은 무엇이냐면,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가지고 우리의 소리를 표현하는 것인데, 중학교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서 그거는 향찰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울 수 있으면 배울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향찰은 어쨌든 우리의 고유 문자로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한문을 빌려서, 한자를 빌려서 사용을 한 거기 때문에 고유의 문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세종이 한글을 만듭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합니다. 자, 한글 하면 떠오르는 것들 자유롭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텐데, 예시를 보자면 세종대왕이 떠올릴 수도 있고, 세종대왕상이라고 이름 붙인 유네스코의 문맹태치 공로상이 세종대왕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간단하게 본 거고요. 실제로 중요한 거는 118페이지부터죠. 자, 오늘 118페이지부터 해가지고 122페이지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글 창제의 배경과 창제 원리 이해하기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쓰여 있어 읽을 수가 없네. 한자를 배울 처지도 아닌데 농사법을 알려서 주는 훌륭한 책이 새로 나왔군. 식자층, 양반계층은, 사대부계층은 한문으로 써도 이들은 문자를 배웠기 때문에 글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일반 백성들은 그를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위상을 바탕으로 우리 조상들은 어떤 방법으로 문자 생활을 했는지 생각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말을 표기할 고유한 뭐가 없어서?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사용해서 문자 생활을 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어떠한 조상들의 문자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잠깐 볼까요? 한문 교육을 받을 형편이 되지 않은 평민들 또는 피지배 계층이겠죠. 한문으로 쓰인 글을 읽을 수 없어서 글로 전해지는 지식과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렸을 거고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도 글로 표현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걸 세종이 캐치를 한 거죠. 자, 백성들의 어려움들을 고구마가 다 익었네요. 띵하고 저녁을 고구마를 먹기로 해서 TMI. 자, 백성들의 어려움을 돌보고자 하여서 문자를 만드는데 그 창제의 목적이 몇 페이지 나와 있냐면 우리 1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교과서 여러분들은 요 교과서 내용 봐주세요. 교과서 내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본문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리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한글 학회편, 훈민정음 옮김과 해설. 자, 이거는 이제 훈민정음의 서문이에요. 앞에 있는 글인데 이걸 현대어로 풀이를 했을 때의 설명이거든요. 근데 원문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걸 좀 오늘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를 밝힌 다음 글을 읽고 한글의 창제 정신 3가지를 일단 할 건데 보기 전에 우리 한번 나무위키를 통해서 훈민정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읽기도 어렵죠, 사실. 훈민정음 되어 있는데 우리 그 한문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백성을 가르칠 훈, 민, 백성민, 발을정, 소리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얘기죠. 근데 훈민정음은 본래 이 형태로 훈민정음 2가지예요. 그러니까 창제된 그 편찬된 책의 이름, 이 책의 이름이 훈민정음이기도 하고 우리 글자의 이름인 한글 글자의 이름인 훈민정음. 그것이 이제 훈민정음이 2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글자로서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책의 이름입니다. 펴낸 책의 이름. 한번 볼게요. 본래는 훈민정음이 이건 보통 이게 아닌데 잠시만요. 원문은 이제 한문서적이에요. 본래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나요? 훈민정음 국지어음이 2호 중국 가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민정음 국지어음이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문으로서 이 훈민정음을 펴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써놨는데 이거를 번역을 한 거예요. 언해라는 것은 우리 한글을 낮춰 부를 때 언문이라고 했어요. 수준이 낮은 상스러운 말이라고 해서 언문이라고 했는데 언해, 한글로 풀해자, 풀어놓은 본이 언해본이에요. 이해되셨죠? 이 나중에 이제 한글 창제된 이후에 언해본, 한글로 풀어둔 본이 있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걸 많이 보죠. 자, 그래서 보시면 보기 아예 지나가. 빠바밤빰빠바. 여러분 자, 세종이 1443년 세종 25년에 훈민정음을 창제합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되고 이것들을 이제 이제 언해본으로 남은 것들이 이것들인데 언해본은 한글로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글로서 한문을 풀어놓은 겁니다. 하나씩 볼게요. 이걸로 보면 되겠네요.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아 둥귀게 달아 문자어로 서로 삼았대 아니할세 이런전처럼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할 빼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피치러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일할 위하여 어획빈 여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헤어 수빈 여겨 날로 숨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문은 이렇습니다. 원문은 언해본 원문은 이런데 나라의 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 자체가 중국말이랑 달라서 문자어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 때 한문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말이 그 글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차로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어리다는 말이 예전에는 어리석다라는 말로 쓰였어요.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백성이 어리석다는 지혜롭지 못하다 알지 못한다 백성이 니르고자 할 바 있어도 이르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끝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하다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일을 어여삐 여겨. 어여삐는 어여쁘다가 아니라 불쌍히라는 말입니다.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훈민정음은 몇 자다? 28자라는 걸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음과 오음이 28자라는 거. 사람마다 하여 쉽게 익혀 사람마다 헤어 수빈 여겨 쉽게 익혀 날로 쓰매 날마다 써서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그래서 훈민정음에 담긴 그 정신은 우리 현대말로 풀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랑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 난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끝내 제 뜻을 실어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28자. 여러분 몇 자? 28자. 이거 문제 잘 맞추는 친구들한테 여보 반파이 하나 줘도 되나요? 네. 반파이 문제 오늘 잘 풀면 반파이. 28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리하게 하고자 한다는 게 훈민정음에 담겨있는 정신입니다. 이해되셨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래서 창제한 이유는 우리말이 어디와 중국말과 달라서 한자가 아닌 우리의 독창적인 말, 그러니까 우리말이 그들이 쓰는 언어와 다른데 우리의 뭐라고 해야 되지? 문자 언어가 아니라 발화된 언어, 말하는 언어들이 다르기 때문에 독창적인 우리의 말하는 것들에 맞는 독창적인 문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자주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주체가 되는 자주정신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여기 다 나와버렸네. 글을 모르는 백성이 글로 자신의 뜻을 실어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됐죠. 마침내 제 뜻을 실어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자신의 뜻을 표현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애민, 백성을 사랑할 애, 백성민자, 애민 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편리하게 수빈여겨라고 있었어요. 한번 보여줄까요? 사람마다 하여금 수빈여겨 쉽게 익혀서 날로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그래서 편리하게 쓰도록 쉽게 익혀서 편리하게 쓰도록 하는 것. 실용정신 이 세 가지의 정신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 요 부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등교하게 되면은 좀 자세히 볼 수 있으면 자세히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좀 제한적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자, 오늘 할 게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새로 몇 자를 만들었다고 했죠? 28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 28자에 대해서 좀 배울 텐데 이걸 통해서 하나씩 볼까요? 처음에 자음 기본자를 5자를 만듭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그림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음자들이 보이시죠? 요 기본자 5개를 만드는데 5개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따서 뭘 만들었다? 기역. 혀뿌리가 할 때 이렇게 당겨진단 말이죠. 그래서 기역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습을 혀끝이 시옷 할 때 윗잇몸에 닿는 모습을 본따서 니은을 본땄다는 거죠. 여기 니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으면 이 구부러진 모양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입 모양을 본따서 미음을. 이 치아의 모양, 뾰족한 치아의 모양을 본따서 시옷. 목구멍의 모양을 본따서 이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본자, 자음의 기본이 되는 5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자음 기본자는 발음기관, 목구멍, 입모양, 혀끝, 혀뿌리, 이런 혀뿌리가 목을 막는 모양, 이런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자를 만들었던 방법이고, 121페이지 한번 볼게요. 다음에서 키읔이 만들어진 원리를 생각해보고 같은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다른 자음자를 빈칸에 넣어보자 했습니다. 자음 기본자에 기역이라는 기본자를 만들었어요. 5기본자를 만들었는데 획을 더해서 기역에다가 한 획을 더해서 다른 자음자를 만드는 거죠. 그럼 다른 자음자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5글자밖에 못 배웠단 말이지. 그럼 획을 더해서 뭘 만들 수 있을까? 니은에다가 획을 하나 더하면 그렇죠. 디귿이 되는 것이고, 시옷 지읒에다가 한 획을 더하면, 지읒에다가 획을 하나 더하면, 그러니까 시옷에 획을 하나 더한 것이 지읒이 되는 거고, 지읒에 획을 하나 더하면 치읒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걸 어려운 말로 가획, 더할까를 사용해서 가획이 되는 건데, 획을 더해서 가획의 원리에 따라서 다른 글자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 하나 정리했고요.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에 자음의 기본자들을 만들고 나서 자음 이제 총 28자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음자가 이제 17자인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글자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 17자를 조합해서 새로운 글자들을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글자들을 만들었던 방식을 지금 소개해 줄 거예요. 자, 쌍디귿, 쌍비읍이죠. 이런 것은 여러분들 지금 현대에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기역, 시옷, 리을, 비읍.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기역, 시옷과 리을, 비읍은 받침에 쓰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에는 쓰지 않는 것들이에요.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받침으로써 이렇게 나의 몫을 줘 할 때 몫을 쓰잖아요. 또 내 발을 밟지 마 할 때 발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초성에도, 초성, 중성, 종성을 얘기할 때 초성에도 쓰였던 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였던 글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중세국어에는 사용이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나를 일단 보자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두 가지는 좀 다릅니다. 첫 번째는 같은 자음을 2번 연속으로 사용했고, 이거는 다른 자음을 서로 합쳐서 썼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뭐라고 하냐면 같은 글자 또는 서로 다른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붙여서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병서라고 해요. 나란히 병자를 써서 병서라고 하는데, 요 부분을,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프린트 이따 보여줄 거니까,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건 각자 병서,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건 합용 병서라고 하는데, 이따 프린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일단은 요 내용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글자 또는 서로 다른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붙였었다. 이렇게 쌍디귿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였었다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프린트를 한번 볼게요. 프린트는 여러분들 오시면 선생님이 나눠드릴 건데 지금 만들어 봤어요. 자, 지금 초성을 했어요. 초성. 훈민정음 글자 수는 초성 17자, 중성 11자. 그러니까 자음으로 사용되었던 초성 자음 17자, 중성 중성 모음이죠. 모음이 이제 11자, 28자예요, 총. 내 이를 위하여 어여삐여가 새로 28자를 맹가논의 했죠. 세종이 밝혔던 내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17자, 11자, 28자인데 일단 초성을 보자는 거예요. 초성은 처음 맨 앞에 들어가는 글자들이죠. 자음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자 5자를 만들었어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음 5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가획, 획을 더하는 원리에 따라서 글자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기역 라인의 가획자를 볼게요. 기역에다가 획을 하나 더해서 키읔을 만들었어요. 이해되죠? 니은에다가 획을 가획해서 디귿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디귿에다도 획을 하나 더 가획해서 더해서 티읕을 만들었어요. 이해되시죠? 미음에다가 가획을 해서 기본자 미음에다가 가획을 해서 비읍을 만들고, 비읍에다 가획을 해서 피읍이 지금 여러분들 비읍에다가 한 획만 가획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거는 위아래로 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비읍의 가획으로 보는 것입니다. 피읍은 비읍의 가획을 해서 피읍을 만들었고 시옷이라는 기본자에다가 가획해서 획을 하나 더해서 지읒을 만들었고 지읒에다가 가획해서 치읒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응자에다가 가획을 해서 여린 히읗을 만들었고 이거 선생님이 빨간색을 잘못했네요. 여린 히읗에다가 가획을 해서 히읗을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여린 히읗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글자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체자. 그러니까 기본과 가획자로 만들어진 글자가 아니라 새로 그냥 만든 글자 세 가지가 있어요. 특별하게 따로 만든 이체자, 다를 이자를 써서 모양이 다른 것, 다를 이자, 몸체자 써서 모양이 다른 것을 세 글자를 했는데 첫 번째는 옛 이응이에요. 응? 이응하고 뭐가 다를까? 이응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옛 이응은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 뾰족한 뿔 같은 이렇게 하면 보이나? 이런 식으로 위에 좀 더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옛 이응. 그리고 리을은 가획이 아닙니다. 이체자입니다. 리을이 있었고 반치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치음이라는 건 이제 그 이소리라고 해서 시옷과 비슷한 라인의 발음인데 시옷보다는 조금 더 여린 음이 났던 반치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사용되지 않는 글자들을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옛이음과 반치음과 여린 히읗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 우리말 받침에서 예를 들면 잉 할 때 받침에 나는 잉이라는 이응 발음 있잖아요. 받침의 이응 발음. 그거 말고 공이라고 합시다. 공이라고 할 때 나는 받침의 이응 있잖아요. 그 이응은 발음이 옛이응의 발음과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종성에서의 이응은 옛이응에서 사용하는 발음과 똑같아요. 이게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등교하시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초성 17자는 기본자 5자와 가획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있고 여거 지나가도 돼요? 네. 가획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들이 있고 이체자, 새롭게 만들어진 글자 세 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체자는 선생님이 써놓지 않았는데 이렇게 볼까요? 예디응 또 리을 반치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병서라는 방식을 얘기했어요. 초성 17자 이외에 병서가 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음들을 나란히 쓴 거죠. 나란히 쓴 건데 어떻게 나란히 쓰느냐. 각자 병서는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거예요. 쌍기역, 쌍디귿 이런 식으로 쌍히읗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병병서는 서로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것. 시옷과 기역, 시옷과 디귿, 시옷과 비읍, 비읍과 디귿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말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것들이. 이런 말들이 이런 글자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보이세요? 네. 그래서 처음에 훈민정음 창제 시기에는 15세기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런 글자들이 가능했고 심지어 세 개의 자음들을 겹쳐서 쓸 수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병병서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21페이지의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수업 내용이 길다 보니까 모음까지 다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 모음까지 소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교과서로 돌아가 볼게요. 설명을 선생님이 또 해줘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 교과서로 돌아가면 자 어디지? 요거 자 121페이지까지만 할게요. 한글의 자음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탐구해보자 했습니다. 다음 글자들이 만들어진 방식을 생각해보자. 거기 나와 있죠. 창제 당시에 만들어진 자음자가 오늘 사용되는 자음자의 바탕이 되어서 거의 다 대부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창제 당시 만들어진 자음자 중에 오늘날 사용되지 않는 글자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되지 않는 글자들을 보니까 표기했던 내용들 보니까
여린 히읗과 옛 이음과 반침 같은 경우는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글자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상형자는 자음 기본자의 발음 기관을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게 상형이고, 가획은 자음 기본자의 획을 더해서 다른 자음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상형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글자 몇 글자? 5글자. 아까 여기서 했죠? 발음 기관을 본딴 거. 기역, 니은, 미음, 시온, 이응 5글자. 그래서 상형의 원리, 자음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드는 것이고, 가획의 원리는 자음 기본자의 획을 더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자음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자음이고 이제 초성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중성 11자는 다음 시간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길어져가지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들으셨으면은 그 줌 수업으로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선생님이 마무리하면서 다시 정리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이 어려울 것 같아서 아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줌으로 돌아와 주세요.